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고용대책 발표됐죠?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 차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 피해 심각하고요. 또 청년들은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특히 청년들 피해가 좀 많죠? 어떻습니까? 네, 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는 청년들 비중이 좀 높다고 봅니다. 예. 이번 정부 들어서 청년 고용률이 조금씩 개선되어 왔었는데 지난해 코로나 위기로 인해서 전반적인 고용 사정도 악화되고 예.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예. 첫째는 코로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사실은 신규 채용을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게 한 가지 이유라고 보고 예. 또 하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 계속 1년 이상 유지되면서 청년들이 사실상 많이 취업하고 있는 대면 서비스, 아시는 대로 음식, 예. 도소매 이런 업종들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실제 체감하는 일자리 사정이 한층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업들에서 이제 신규 채용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네네.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면 서비스 위주의 그런 일자리도 사실은 또 찾기가 힘들고 예. 또 보면 신문 보도를 보면 또 그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도 사실 일자리도 잃고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청년들 또 여성을 위한 고용 대책 이거 발표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에 좀 들어가는 재정 투입 규모라든지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좀 수혜를 볼 수 있겠습니까? 네네. 일단 청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저희들 대책 기본 방향이 어차피 이제 기업들 중심으로 청년 채용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저희들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이런 방법 등으로 확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예. 이 기간 동안에 사실은 청년들이 충분히 그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예. 능력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 훈련 기회도 제공하고 예. 또 취업 정보라든지 취업 상담 서비스도 충분히 제공하고 이런 역할들이 지금 시기에는 중요한데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을 하면서 저희들 한 1조 5천억 정도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확보된 올해 예산 규모까지 합하면 한 5조 9천억 규모로 해서 저희들 프로그램 사업을 통해서 수혜받는 청년들 규모는 한 100만 명 이상이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분들이 예. 물론 다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예. 그 예. 추가 경정 통해서 1조 5천억 원이 이제 추가 투입된다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렇게 추가된 부분에 특히 집중하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예.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청년들이 그 기업에 예. 취업할 수 있도록 네네. 하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사실상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충분한 건 아닙니다. 예. 청년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업에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디지털 사업이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정부 각 부처에서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디지털 분야 외에도 문화산업이라든지 예. 이런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같은 소기업의 경우에도 청년들을 고용하고 계속 예.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 특별 자금을 융자한다든지 또는 금리를 아주 싸게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청년 취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시다면 이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한꺼번에 이제 청년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예. 그 청년들의 어떤 직업 능력을 키우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들이 그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고 게다가요. 그 예. 정기 공채에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 때문에 또 그 청년들이 그 일자리 얻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 최근에 저도 신문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뭐 대기업 중심으로 뭐 한 50% 이상이 수시 경력 채용 위주로 그렇게 했다는 예, 뭐 예. 그런 보도도 봤는데요. 네. 이게 뭐 정기적인 공채에서 수시 채용하는 것, 특히 경력직 위주로 채용하는 게 하나의 뭐 흐름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문제는 그러면 기존의 공채 중심으로 준비해온 그런 청년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에 대응해야 될 건가 예. 하는 게 중요한 과제고, 청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기업에서 실제로 어떻게 채용하는지 그런 정보, 그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 능력 이런 것들을 개별화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한다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채용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고 또 필요한 직무 능력이나 직무 경험을 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조금 더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전반적인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의 인력 채용 동향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네. 그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대학 일자리 센터라든지 취업 지원 센터 아니면은 온라인 청년 센터 이런 그 저희들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 일차적인 저희들이 관심을 두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분야에서 훈련 기관들과 함께 기업이 실제 참여하는 그런 훈련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IT 분야라든지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훈련 그런 기회 과정들을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그게 저희들 중요한 지금 정책 포인트고요. 또 한 가지는 일 경험, 경력직 채용에 대비해서 일 경험이 중요한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인턴 등의 형태로 일 경험을,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박 차관님 근데 일자리를 찾다가도 단념하는 그 청년들이 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이른바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 청년들 위한 지원 방안도 있습니까? 예,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사실 금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혜택 받지 못하는 주로 청년들이 많습니다. 새로 이제 노동시장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국민 취업 지원제도 청년, 여성, 저소득층이 주된 대상인데요. 예. 그중에 저희들이 제도를 시행해 보니까 2달 동안에 프로그램 신청 들어온 분들이 한 20만 명 이상 되는데 그중에 60%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 촉진 수당도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이제 없고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런 프로그램 자체에도 참여하지 않는, 그러니까 굳이 활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그냥 구직 단념 청년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태가 오랫동안 장기화될 수가 있고 장기화되는 거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명칭을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 한 5천 명 정도 규모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지자체의 각종 그 자치단체 보면 청년센터들이 있습니다. 그 청년센터들을 통해서 구직 단념 청년들을 좀 발굴하고 이분들에게 필요한 상담 서비스, 심리 상담을 포함해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애로 요인도 해소해서 이분들에게 좀 일할 의욕을 좀 북돋워주고 그리고 결과로서 이런 분들이 국민 취업 지원 제도 같은 저희들 그 정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여성들 일자리도 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네, 또 청년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성의 고용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쭉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왔고 지난 3년간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딱 상황이 닥치자 예.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예. 사실입니다. 그 예.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하고 비슷한데요. 주로 많이 종사하시는 분이 대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게 그런 업종이고 거기에 주로 많이 종사하시는 여성들이 또 피해를 보고 있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서 작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뭐 휴원도 휴교도 하고 또 예. 등교도 불규칙적으로 되고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육아 부담 내지는 돌봄 부담이 예. 증가했습니다. 예. 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여성들이 또 일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생기고 그래서 예.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중에 그런 부담을 안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자, 돌봄 이것도 심각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여성들이 또 경력 단절도 겪기도 하고요. 예. 예. 자, 그런데 또 여성은 또 그 코로나19 이게 터지기 전부터도 사실은 남성들에 비해서 이 근로 조건, 임금 등에서 사실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선 방안 좀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죠. 예.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네네. 일단은 저희들 정책적으로 노력하는 방향만 말씀드리면은 그 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 예. 그 해소가 중요합니다. 네. 특히 요즘 젊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은 채용이나 승진이나 보상에 있어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노동위원회에서 그런 차별이 있으면 노동위원회 신청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방향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노동시장에서 조금 강제적이긴 하지만은 예. 그런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AA 제도라고 있습니다. AA 제도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러면 좀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예. 여성 고용률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또는 여성 임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이 평균에 미달하면은 평균 수준까지는 끌어올려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지금 현재는 5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한 300인 이상까지 좀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아까 경력 단절 말씀을 하셨는데 남녀 지금 근로 조건에 있어서 차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력 단절에서 온다고 봅니다. 예. 그럼 저희들 정책 초점은 어떻게 하면은 경력 단절을 예방할 것인가에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첫 번째는 돌봄 시설, 육아 시설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제공돼야 된다. 뭐 복지부나 여가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직장에 취업한 분들이 필요하면은 육아를 위해서 필요하면은 충분히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예. 큰 비용 부담 없이. 그래서 육아 휴직 제도가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고 있고 최근에는 부부 공동 육아제라고 해서 1년 미만 어린애를 이제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비용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남성이 육아에 참여해야 육아휴직이 활성화됩니다. 예. 그런 제도도 있고 중소기업에 끌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해서 육아휴직 부여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차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과 얘기 나눠봤습니다.